네. 자, 필수 암기조문.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기호로 한번 쓸게요. 19조, and 2조, 2랑 1호예요. 자, 이거 필수 암기조문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보고, 그대로 보고 베끼면 되겠어요. 자, 필수 암기 판례는 제가 행공특법 권익위. 행공특법 권익위. 그 다음에 국권, 직관. 이제 이렇게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공특법원의 국권 직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행정작용 하나가 나왔을 때예요. 그럴 때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거 권리 설정을 명하는 것은 광학상 허가, 특허, 인가, 대리를 말해요. 여기는 광학상 허가, 특허, 인가, 대리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는 광학상 하명이에요. 하명. 자, 물론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 낼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안 내요. 우리 시험에서 이거 못 내요. 허가, 특허, 인가 여기까지밖에 시험 문제를 못 내는데 이렇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할 때 하명, 허가, 특허, 인가는 100% 처분이에요. 이거 100% 처분이라고요. 이거 100% 처분인 건 시험 문제에 이걸로 안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물어볼 만한 게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여기에서만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확공통수죠. 확공통수. 확인 공중 통지 수리예요. 확인 공중 통지 수리.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시험 문제 못 낸다고요. 여기서만 시험 문제를 내는데 확인 공중 통지 수리 중에 확인 행위는요. 5.18 민주화 유공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 확인 결정이 바로 이 확인 행위예요. 여기 확인이 시험 문제 안 내요. 그거 안 내요. 그럼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예요.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기타 범죄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는 것은 이 통지만 요걸로 해결해요. 하는 등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국권지경으로 할 때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한다. 이거는 통지만 있어요. 통지만. 이 통지가 뭐냐면 계고, 독촉을 말해요. 계고하고 독촉만 여기에 해당해요. 계고하고 독촉. 그래서 계고 독촉이 그동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계고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할 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19조와 2조 1항 1호에 하면 블라블라블라다. 근데 판례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는 공포상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 설정,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가 직접 발생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인데 그 중에 이 계고는 행정대집행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상의 통지, 실행, 비용 징수의 후속 처분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함으로, 직접 발생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타 범죄 효과가 직접 발생하게 하는 거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독촉은 압류로 간단 말이에요. 재산 압류로. 독촉은 재산 압류 효과를 발생시켜요. 독촉에서 적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산 압류 효과가 법률에 하여 직접 발생하므로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하거든요. 요거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통지만 요걸로 해결이 돼요. 공중하고 수리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공중은 있잖아요. 공중은 과거에 한 번도 처분성 인정 안 했어요. 공중은 과거에 처분성 한 번도 인정 안 하고 뭐라고 했냐? 그냥 단순한 다 이거 사실행위거든요. 사실행위에다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는 법률 규정을 두면 그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중은 없어요. 법률 규정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다 처분성을 부정했어요. 최근에 긍정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자, 공중에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공중에 관련된 건 뭐냐면 지적 공부,
지적 공부 토지대장 지적 공부가 아니지. 토지대장의 지적 있죠, 지적상 지적인데 지적의 지적의 수정을 지적의 수정을 요구한 건데 이 지적의 수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결국 이제 거부 처분이 되려면 지적의 수정 이 자체가 처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신청하니까 처분이 된다는 게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럼 이 지적의 수정, 토지대장의 지적의 수정이 이게 처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과거에는 이걸 처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걸 바꿨어요. 이 지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과 관련된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적과 관련된 판례가, 자,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지방세 과세 대상, 공시지가 산정, 손실보상액 산정. 이거 다 뭐예요, 이거? 공법, 개발부담금, 지방세, 공시지가, 손실보상에서 다 이거 뭐예요? 공법상 법률관계죠. 그래서 이것서 여기 암기를 어떻게 되냐면, 지목은 밑에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네 번째 줄.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실권 밀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실권 밀관이기 때문에 국권 직관이야. 이렇게 넘어가요. 이 판례가. 이 판례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공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의 대장상의 건축물 현황의 수정. 이런 수정에 불과하거든요. 원래 이 수정인데 이 수정을 우리가 처분으로 볼 것이냐 했더니 과거에는 안 봤는데 지금 뭘로 본다고요? 공증으로 본다고요. 이거를. 공증으로. 물론 실권 밀관 때문에. 자,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판례 첫 번째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못하면 이 토지대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거나 건축물 대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온 걸 못 풀어요. 이거 대장의 등록을 못 푼다고요. 옆에는 뭐 안 외우면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서 토지 소유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 지목 정정은 국권, 직관, 국민의 권리 및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다.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못 푼다니까요. 이걸 못 풀어요. 이거를. 요즘에 최근에 5년 내에 4번 나왔어요. 이 시험 문제가. 작년에 입법고시에서 또 나왔어요. 이게.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 수정하는 거 어떻게 보느냐, 정정하는 걸.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온다고, 요걸과 관련해서. 그럼 그걸 풀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실권 밀관이라는 요 표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표현이 안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거 점수 안 준다니까.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있죠. 수리는 별개로 해요. 수리는 이렇게 안 가고 뭘로 가는 거예요? 수리는 뭐예요? 신고하면 수리하더라. 이 관계 있죠. 그러면 이 수리가 처분이 아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 신고의 법적 성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고가 자족적 신고면 수리하는 것은 수리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수리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뒤에 행위자가 붙어요.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 이렇게 행위가 붙잖아요. 그럼 그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거꾸로. 그건 사실행위예요. 그런데 그 행위자가 탈락해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탈락하면 그거를 오히려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글을 쓰실 때. 그래서 이 수리행위가 수리가 될 수 있느냐는 이 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이 신고가 자족적 신고면 수리행위예요. 사실행위로서. 근데 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이 수리는 수리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신고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는 이제 이게 안멜퉁인데요. 안멜퉁인데 독일에는 신고, 신청, 등록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구별하는 단어가 없어요. 독일에는 요청
요청할게요. 뭐뭐 해주세요. 요청.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청. 저는 뭐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신고. 이거 다 있잖아요. 한 단어에 한 단어 안멜퉁이라고. 그러니까 한 단어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법적으로 구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자족적 안멜퉁, 수리를 요하는 안멜퉁 이렇게 붙였다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붙일 필요도 없어. 야, 이건 신고고 이건 신청해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독일 거를 갖고 왔잖아요. 과거에 독일 거 갖고 왔으니까 독일의 그런 법률 개념들을 그냥 갖다가 쓰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적 언어 생활과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학에. 근데 어쩔 수 없어. 약속된 용어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개별 법령을 봤더니 어떤 법을 봤더니 그 법에는 등록도 있고 신고도 있어. 그 법을 봤더니 그 법 안에 등록 규정도 있고 신고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등록도 있고 신고가 있을 때 그 신고 규정에 쓴 거는 자족적 신고야. 등록은 그거는 수리요건적 신고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 규정과 신고 규정으로 구별되어 규정된 경우, 자, 등록 규정에 의한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자족적 신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등수신자.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신고는 자족적 신고예요. 등수신자. 그다음에 개별 법령을 봤더니 등록 규정이 없어요. 이 법 자체에는. 오로지 신고 규정만 있어요. 아시겠죠? 오로지 신고 규정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오로지 신고 규정만 있을 때는 이제 개별법령 신고 규정이 이루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을 봤더니 어떤 법을 봤더니 등록 규정이 없어요. 그냥 신고 규정만 있어요. 그럴 때는 문헌의 합리적인 유기적인 상. 자, 문합유해. 문헌의 합리적 유기적 해서 문합유해. 형식적 심사 요건에 그치는 신고, 형식적 심사 자족적 신고, 형자. 실질적 심사 요건에 나아가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리고 형자 실수. 그래서 등수신자, 문합유해, 형자 실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 문자로. 이거 못 외우면 이거 평가 못 해요. 요거 신고를 한 이후에 수리를 했는데 이 수리가 수리 행인지 아니면 수리인지 평가를 못 해요. 꼭 암기하세요. 꼭.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권력 행사에 관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공권력 행사에 관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그거부 있죠. 그거부. 여기까지가 공권력 행사예요. 여기까지가 공권력의 행사. 자,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판례 요거예요. 요 판례 반드시 오셔야 돼요.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부가 있죠. 그거부가 있어요. 근데 이 그가 뭘 가리키는 용어냐면 요걸 가리키는 용어예요. 요거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지시어잖아요. 지시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시 대명사. 그거부. 그러니까 뭐의 거부예요? 공권력 행사의 거부죠. 공권력 행사의 거부예요, 이게. 공권력 행사의 거부인데, 우리 판례가 그러면은 공권력 아까 강학사 행정에서 강학사 행정의 거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판례가 이걸 확장시켜줘요, 그자를.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 거부를 하면은 첫 번째가 판례를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하면, 자, 그신, 그거, 그국,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판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 거부를 어떻게 판례를 하냐면, 이 그자를 절대로 있잖아요.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일 것. 판례가 처분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뭐예요? 이론설에 따른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행공특법권익이 국권, 직권을 가리켜요, 이게. 판례가 이게 앞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말을 안 해도 그냥 처분이다 이 말은 판례 무조건 이론설이기 때문에 이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거부 행위가 여기서는 신청인이죠. 신청인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초래할 것.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자, 이게 이제 3요소예요. 거부처분 성립의 3요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건 요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요 표현. 요 표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표현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여기 대상 적격 단계에서 검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 적격 단계에서는 그 신청인과 처분인데 그 법의 신청인 법정에서 변동을 처리한다는 요 두 요소만 만족하면은 시송의 대상이 되는 그 법으로 하고, 요거를 원고 적격 단계에 가서 검토할 것이냐라는 게 다투어져요. 그 다투는 것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행정개입 청구권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봐줄 거냐예요. 판례와 야 요거는 대상 적격 문제야 임마.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권은 절대로 법조신이 안 돼요. 그런데 원고 적격 단계에서 검토해야 돼요. 그러면 원고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잖아요. 근데 그 원고 개인을 봤더니 뭐야, 얘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는 애네. 그러면 법조신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점수 안 나와요. 왜? 당장 실제 소송 가면 무조건 소각화 받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거 시험 문제 내면서 그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저는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마음 분노해요, 제가 스스로.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네. 저도 대학 사법시험 공부할 때,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그런데 너무 속았거든요. 나쁜 놈들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문과 판례, 근데 단문일 때는 그걸 써줘야 돼요. 단문일 때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현재의 케이스를 해결할 때는 그건 필요 없어요. 케이스를 해결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단문일 때는 중요해요. 단문일 때는 뭐냐면, 야, 이거 필요해. 이 논의 필요해. 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이 행정개입 청구권을 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너 사고 발생하면, 손해 발생하면 비로소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너 구제해 줄게,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실을 보면요, 얘는 이미 죽었어.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은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에요. 얘는 이미 죽거나 불구가 됐어요. 그러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기 전에 국가가, 경찰이 미리 개입해서 그런 일을 방지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이게 행정개입 청구권의 논의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본령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거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냐면 그런 제도적인 구조, 스트럭처를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깨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국가의 배상책을 왕창 물어서 배상책, 이거 우리가 개입 안 하면 뒤에 배상책 엄청나게 심하게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해주자. 이렇게, 이건 뭐라고 형법에서 일반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예방적 효과. 이런 일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에선. 판례가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 바꾸라고. 판례가 그러잖아요. 법 바꿔라, 법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해줄게.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의무행소송 있잖아요. 그 인정하는, 의무행소송을 인정해야 행정개입 청구를 인정하거든요. 아니, 앞에서 의무행소송 인정 여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험 문제 가잖아요. 의무행소송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 이걸 논하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 2개 나오죠. 이거 뭐 보겠다는 거예요? 논리 충돌을 보겠다는 거예요. 의무행소송은 인정 안 하는데 여기 와서 행정개입 청구권을 조리상 신청권으로 인정하재. 원고적에. 얘는 앞뒤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문제 안에서. 꽈락. 그러니까 의무행소송을 인정하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요. 의무행소송을 부정하죠. 판례처럼. 그러면 행계청의 조리상 신청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뒤에 가면 부작위한 국가배상 청구에서도 심지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뒷문제고 우리는 이제 쟁송법만 배우니까 딱 그 2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의무행소송을 물어봤어. 그 다음에 거부처분의 신청권도 물어봤어. 우와, 이거 봐라. 긴장해야 돼요. 거기서. 긴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꼭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시험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중에 가산 표현이 있어요. 가산 표현. 요 판례 요 표현을 쓰면 무조건 플러스 2점을 주게 돼 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 행위는 신청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거 요 판례 쓰셔야 돼요. 요 판례가 자, 그래서 뒤에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왔죠. 자, 거부가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그 신, 그거, 구국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 신청하는 행위가 처분이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 것이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 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처리한다. 판례는 따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것까지 자꾸 지랄하니까 평속으로. 안 따져, 우리는.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 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당연히 초래해, 당연히. 예의 없이 초래. 그러니까 안 따지. 그러면 이제 판례에 논리하면 뭐만 문제돼요? 그 신청하는 행위가 처분이냐?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법규상 초래 신청권 있냐? 이거 두 개만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그 두 개만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언급이 있는 판례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와 주세요. 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대법원 그 사이트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걸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이 가산 표현이. 이게 여기에 대한 평가, 여기에 대한 검토하지 말라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무조건 가산점을 주게 돼 있어요, 이 표현 하나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례를 외우고 왔죠. 행공특법권익위 국권 직관 외우고 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외우면 돼요? 신청권 판례 외우면 되잖아요. 신청권 판례. 근데 신청권을 뭐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 국민에게 있냐 없냐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에게 있냐 없냐, 국민에게 있냐 없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일반적 추상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일반적 추상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민에 있잖아요. 이 법적으로 국민의 대칭적인 언어가 뭐냐면 구체적 사건에서의 개별인이에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에요, 결국은. 자,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구체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추상성. 신청인은 개별인이잖아요. 일반성.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요만만 외우시면 돼요. 구신 누구. 여기. 자,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구신 누구 두 문자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가 고려하지 않고 구신 누구 뭐예요? 국민에게, 즉 일반인을 국민이라고 치죠.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인정을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일반 추상적인 걸 여러분 배우셨어. 뭘로 배웠어요? 법규 해석을 일반 추상적이라 그래요. 그걸 가리키는 용어로. 그러니까 앞에다 법규 해석을 넣으면 되잖아요. 관계법규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걸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청권은 뭐예요? 구신 누구란 말이에요. 구신 누구. 그래서 구신 누구 고려하지 않고 구신 누구예요? 그럼 관계법규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관계법규 해석. 근거법규 해석이 아닙니다. 관계법규 해석입니다. 관계법규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분의 근거법규에 뭐라고 했다? 신청할 수 있다.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하여야 한다. 명문 규정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상관없어요. 왜? 이 신청권이죠. 신청권 요거 권리가 아니에요. 신청권의 이 권자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라고 하려면은 특정인에게 발생하는 라이트, 힘이에요. 파워. 그런데 신청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엑스시야 이거. 이거 엑스시야예요, 이거. 이 권자가 엑스시야. 엑스시야가 뭐냐면 본질로 갖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엑스시야라 그래요. 본질로 그 어떤 존재가 내면의 본질로 갖고 있는데 그게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것을 엑스시야라 그래요. 그래서
신의 본질이 이 삼라만상에 갑자기 확 드러나요.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글로리. 그래서 뭐 막 연예인들 무슨 대상 타면서 이 영광 하나님께 걔가 뭐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드러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돌려줘. 드러냈는데 어떻게 그걸 돌려주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알면서 써야 돼, 용어라는 건. 글로리라는 것은 본질이 겉으로 확 드러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무한대의 존재, 하나님이라 안 해도 돼. 그냥 절대 이성, 무슨 우주의 절대 법칙, 이 우주, 유니버스를 만든 절대 법칙. 메타버스도 나오죠. 그때 유니버스. 그러면 그 절대 그게 우리의 시각으로 보여지도록, 원래 안 보이거든요, 그건. 절대 정신은.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여지도록 어느 순간 잠깐 노을이 지도록 잠깐 이렇게 살짝 비춰서 보여. 그걸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하는 건데 살짝 보여.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그 본질로 갖고 있어요. 엑수시아가 있잖아요. 본질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크리스찬들 있으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인가?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 권세가 요 엑수시아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본질이 우리 눈에 살짝 보여. 뭘로 보여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권세고 무슨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이고 무슨 개소리 하는 거죠. 그 이단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알면 된다고요. 용어.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가 틀리다고요. 성경에 있는 용어들도. 법용어, 그 법이의 용어, 그 율법이잖아요. 법용어예요. 법용어 거기가. 근데 그 법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로 하니까 맨날 속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처분이 나왔는데 그 처분이 본질로 그 신청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처분을 받으려고 하려면 꼭 그 신청이라는 게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법령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신청서란 문서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내라는 거예요. 신청서란 문서를 내라. 그거 받고 싶으면. 그 뜻이에요. 정말 쉽단 말이에요. 거부 처분은.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 할 때도 내가 처분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되고, 신청해야 한다는 당연히 내가 의무적으로 신청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신청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없는데, 이 조문이 없어요. 이 조문이 없는데 근데 그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본질로 내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 그걸 뭐라 그래요? 출원을 전제로 하는 것.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출원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허가, 특허, 인가, 대리, 특히 허가나 특허 같은 거 허가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허가 신청서를 내야죠. 신청서를 낸다. 출원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가 뭐예요? 본질로 지금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 이게. 이것도 법규상 신청권이에요. 법규상 신청권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본질로 갖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처분청이 이것도 아닌데, 야, 이 처분하는 것만큼은 내가 신청서를 꼭 받아야 되겠어. 라고 처분청이 할 때가 있어요. 처분청이 내가 이 처분을 할 때는 내가 신청서를 꼭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죠. 아씨, 번거롭게 왜 신청서를 왜 받고 그래? 그 신청서에 그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점수별로 내가 처분을 하려고 그래,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LH공사가 아파트 분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원래 이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신청서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판례가 처분청이 뭐라 하냐면 어떤 처분을 할 거라고 예고를 해요. 나 그 처분할 거야. 그런데 이 처분은 반드시 나 신청서를 받을 거야. 신청서를 받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죠. 번거롭게 왜 그래?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 할 건데 사무처리 기준을 너희들한테 발표해 줄게. 그럼 너희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점수 맞춰서 낼 거 아니야. 이게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이게 바로 특별 공급이에요, 이게. 특별 공급.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이 이게 유명한 조리상 신청권. 이건 법규상 신청권이고. 이해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게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리상 신청권에 여기까지 했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우리 판례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상한 거 하나를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또. 이게 뭐냐면 학교용지 부담금이요.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신청. 이 사건은 뭐냐면 이 법이 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도인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도는요. 원래는 이 기간을 정하거든요. 이 기간이 넘어서면은 비용을 지불했어도 그거 감면 안 해줄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는 이 비용의 발생 원인이 한참 전에 발생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학교용지 부담금이에요.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들어간다고 결정이 돼야 부담금이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할 때가 있어요. 조합하고 막 싸우다 보면.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해졌어요. 시일이 지나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한 1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은 초과 이득이라는 것은 비용을 다 제거하고 나서야 초과 이득이죠. 그러면 내 비용 공제하면은 나 초과 이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현재. 근데 초과 이득이라고 그러면서 120만 원 또 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안 당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초과 이득으로 120만 원을 내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사실 12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이해 수준에서 120만 원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처분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청권이 없습니다. 신청권이 없습니다.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 문서를 내봐야 저희들이 접수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몰라도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접수할 권한이 없어요. 접수할 권한이 없어서 일처리 못 해준다니까요.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하냐. 야, 초과이득 환수제도의 제도의 의의가 뭐냐면 기간이 지나서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게 초과이득이야.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초과이득이냐 아니냐를 발생하는 그 비용 있지. 그 비용의 발생 원인이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거냐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발생하는 원인이냐가 더 중요한 거야 이놈아. 근데 그 원인이 이미 여기 발생했다가 어떤 분쟁으로 기간이 지나서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감면해줘라. 감면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받아줘야 된다 이건. 그게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신청권이 뭐냐면 이제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알면 돼요. 법규상 땡 조리상 신청권이니까 신청권에는 조합이 3개가 나와요. 법규상 신청권, 조리상 신청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조합이. 그죠? 그래서 이 법규상 신청권은 요 2개 근거 법규에 명문 규정 있을 때 명문 규정 없지만 처분이 자신의 본질로 신청권 즉 출원을 전제로 한 처분일 때. 그럴 때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조리상 신청권 2개. 자, 처분청이 자기가 기업권 처분 문서 신청서를 받고 나서 처분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초과 이익 환수제도가 법률에 취지일 때. 그럴 때 조리상 신청권 2개 있어. 그럼 나머지 법규상 또는 조리상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2개. 그래서 총 6개의 판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신청권의 결론으로. 6개 사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규상 또는 조리, 그러니까 여기 법규상 점 조리상 신청권인데 이렇게 하면 신청권에 걸린 게 법규상 신청권 2개, 조리상 신청권 2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2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어디 있느냐? 그 산업단지 지정지구 내, 즉 도시개발계획 지정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그 사람은 법규상 신청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계획은 신청권이 없어요. 행정계획은 신청권이 없어요. 근데 도시계획법에 하면 입안 제한권이 있어요. 도시계획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국민 누구에게나 입안 제한권이 있어요. 국민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번에 뭐 여의도 어떻게 개발하겠다. 오 시장이 얘기하면 야 그렇게 개발하면 안 돼 하면서 국민 누구나 시청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위반 제한권. 그래서 그 위반 제한권인데 그게 타당한 위반 제한이라고 이렇게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처분청은 뭐 해야 돼요? 위반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결과 통보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신청권은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 처분을 가리킨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규상 신청권이라 보기엔 너무 약해. 근데 문제는 일반 국민 누구나 다 위반 제한 규정, 위반 제한 처리 결과 통보 의무 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위반 제한한 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예요. 그 안에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독특한 지위에 있어요. 무슨 지위에 있어요? 자기 땅을 뺏길 지위에 있어요. 즉 수용당할 처지에 있는 거죠. 수용당할 처지. 예컨대 주거지역인데 그게 산업단지지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럼 나 빠져나와야 돼요. 현금 청산당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땅을 뺏기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우리가 이 산업 개발을 해야 되겠다. 국가 개발을 이럴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발전행정 시대에는. 근데 현재 와서는 현재 살고 있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난 내 땅에서 살고 싶은데 이게 과연 존중받는 사회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헌법 제23조를 보면요. 23조를 보면 땅을 뺐대 정당한 보상을 하고 뺏어라. 이게 이제 손실보상 제도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용어가 굳이 왜 들어가 있느냐? 원칙은 그 땅에서 살게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야 된다면 시가 보상해줘라.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그걸 어려운 말로 존속보장이라 그래요. 그걸 원래 땅에 살게 해주는 걸 존속보장이라 그래요. 근데 존속보장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일 때는 반드시 시가 보상해줘라. 원래 땅값으로 지금 현재 시가로 보상해줘. 그걸 가치보장이라 그래요. 과거에는 가치보장하면 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현대 와서는요 존속보장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그 사람들이 위반 제한하지. 근데 조리상 신청권은 이런 상황인데 그 조리상 신청권을 보기도 좀 떨어져. 그럼 두 개를 같이 묶으면 이 신청권만큼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묶어요 판례가.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 도시계획법상의 위반 제한 규정, 그 다음에 제한된 위반의 처리 결과 의무 통보 규정, 그리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 존속보장. 이 취지상,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까지가 신청권 얘기예요. 자, 끝이에요, 끝. 그거부. 자, 됐죠? 이거 필수 암기 판례, 여기에. 자, 그래서, 자, 그 신청에 근거가 된 조항의 명문 규정상 행정 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권에서 자꾸만 권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다거나, 그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 해석 추론을 전제로 한 처분. 추론을 전제로 한 처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허가 특허로 나와요. 허가 특허 인가로 나와요. 반드시. 그 다음에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본다. 그런 법규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굳이 처분문서, 신청문서를 받아서 처분하겠대요. 처분청이 처분 예고, 그 처분에 대한 추론 공고, 그 처분의 처리 기준이 설정 공표된 경우와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처분에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취지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두 파트에서 더 나아가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형질 변경 처분을 했어요. 형질 변경 처분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폐기물 처리업의 거부로 기결되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을 인정하였고, 도시계획 결정 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계획 변경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의 계획 위반 제한 규정, 위반 제한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의무 규정, 그리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상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신청권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 자, 그거부까지 했고, 자, 그거부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거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그 밖에 행정작용에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행정, 입법으로서의 법규, 행정 규칙은 절대 안 돼요, 여기. 그 다음에 행정 계획,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고, 이게 이제 급악행정장. 그러면 이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냐? 이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때는 판례를 통과해야 돼. 판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판례를 뭘 갖고 온다고요? 행공특법 권익이 다시 갖고 온다고, 여기다가. 행공특법 권익이. 권익이 같이 갖고 와야 돼. 여기도, 여처분에도 이 판례가 뭐라고요? 행공특법 권익이. 이 판례 다시 쓴다고, 여기도 다시 쓰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판례가, 요 판례가, 여기도 들어가고, 요 판례가 이리로도 오는 거예요. 이해준하네. 그러니까 이걸 이론설을 한다고, 이론설. 아시겠죠, 지금? 이게 이론설, 이거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내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내요. 여기. 그 다음에, 실권 밀관을 통하는 이거. 그 다음에 수리. 이거 시험 문제 내고, 그 다음에 그거 시험 문제 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어준한 행정장은 시험 문제 낸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내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행정입법이 이걸 통과하면 뭐가 돼요? 처분적 법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 여기를 통과하면 구속적 계획이 되는 거고, 이게 여기를 통과하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돼요, 이게.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처분이야 되는데, 자, 자족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자족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자족적 신고의 수리 거부.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하고, 그 다음에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는 경원자에 대한 거부하고,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예요. 이거 이렇게 세 개. 그 다음 명당 공표행위. 명당 공표 성매수자, 미성년자 성매수자.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 명단. 이 명단 공표행위. 자, 요거 최근에 시험 문제 여기서 미친 듯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시험 문제 요거.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에서의 행정지도, 명단 공표행위. 이렇게 네 개. 요 네 개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족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그 신청한 행위가 자족적 신고에 대한 수리죠. 그러니까 처분일 것에서의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죠. 그 거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는 경원자에 대한 거부는 처분의 최종성이 없어서 거부 행위가 안 돼요.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밖의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상 사실행위긴 하지만 행공특법 권익이 국권직관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 안 돼요. 그 밖에 예전에 행정작용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얘네들을 행정작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가 문제가 돼요. 얘를 최소한 대상이 되는 처분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돼요.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처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이게 처분이라고 나오기 시작해요. 약 75개의 판례가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판례를, 요 처분성을 판단하는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다음이에요. 거부 처분이 되지 않는 거부 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이거를 할 때는요, 이 판례를 쓸 수가 없어요. 요거를 쓸 수가 없어요. 법 권익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주어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주어는 유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주어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론서를 포기한 걸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론서를 포기하지 않았죠. 이론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국권 직관으로 바로 튀어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은
건너뛰어요.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요게 요쪽 판례로 들어오고 저게 요쪽 판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세 영역, 이거하고 비권사 이 세 영역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길이 봉쇄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드러내요. 그럼 요걸 드러내면은 표현 하나 남죠. 국권직권이란 표현이. 즉,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인데, 그러면서 그 판례가 그 다음에 그렇게 돼요. 행위인데, 그 행정청의 행위가 이거 항고란 말을 취소로 바꿔도 되거든요. 여 3페이지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법규 해석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법규 해석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마지막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개직구잖아요, 이거. 개직구예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관행실법태. 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의 이해관계는 태도의 관행실법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관행실법태. 두 문자로 관행실법태 외우셔야 돼요. 이 관행실법태 이 판례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뭐라고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사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거부 처분이 되지 않는 자족적 신고에 대한 거부 행위의 처분성 검토. 두 번째, 거부 처분이 되지 않는 경원자 관계에 서지 않는 타방 신청인에 대한 거부 행위의 거부 처분성 검토. 세 번째,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검토 할 때 요 판례에 반드시 암기 써야 된다고요. 최근에 나오는 취소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요 판례에 관련된 문제들 대부분이에요. 판례가 약 75개 정도의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요걸 인정한 판례가 몇 개가 되질 않아요.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요걸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이거 할 때는요. 자꾸 여러분들이 수험생인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이제 그러면 이제 판례 썼으니까 사안의 경우를 써야 되잖아요. 사안의 경우를 쓰실 때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뭐 어떻게 쓰지 이거? 이제 하나하나씩 다 검토해야 되니까 이 관행실법태 5개를 다 검토해야 다 문제 없네. 그러면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많네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검토를 하려고 할 때 막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내용과 취지는 알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나온 거지, 이 처분이? 그래서 관련 법령의 이름만 써주면 첫 번째 통과. 식품위생법 제met조. 이렇게. 그냥 통과. 제met조의 그래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할 때 이 관련 법령은 줘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 참조 조문으로. 그러면 참조 조문에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에요, 사실은. 그 근거 법률 이름을 써주면 된다고요. 두 번째,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있죠? 그 행위의 형식 내용 절차가 뭐냐면 일방성을 가리켜요, 이거. 그냥 일방성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면의 일방성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일방성이냐 일방성이지 않나 그것만 쓰는 거 이거. 일방성. 세 번째,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적 결연성인데 상대방 등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을 반드시 써줘야 돼. 이건 공부. 요건 공부. 요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그래서 명당 공표행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과 수치심 자극이에요, 판례가. 이건 판례를 보고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못 외우니까 강사가 해야 될 영역인데 그 행위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 있죠? 요거를 꼭 얘기해줘요. 특히 자족적 신고에 대한 수리법에서는 이건 이제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법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의벌어요, 시의벌어. 법조문에 있다고요. 시의벌어 불이익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부과 그다음에 허가거부 우려 이 4개를 쓰면 답이에요. 그 불이익이. 이 실질적 결연성은 뭐냐면 이 결연성은 여러분 그 혹시 300이란 영화 보셨어요? 페르시아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 아테네하고 전쟁한 거? 그럴 때 300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연에서 막 한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300은 거기 그 동부 유럽 있잖아요. 거기 그 터키하고 여기는 평야 산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서로 싸움할 때 자꾸 우리는 우리나라 생각해. 우리나라는
80%의 국토의 80%가 산이에요, 산. 아니, 100%가 능선이에요.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미국에나 유럽에 그 16개국이 유엔군이 왔잖아요.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미친 줄 알았어요. 평야가 없어. 이거 전쟁 어떻게 해, 그래요, 걔네들 싸운 적이 없거든, 그렇게. 아니,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을 가보세요. 평야가 없어, 평야가 아예. 그러니까 거기에 싸우면 뭐예요? 물량으로 그냥 쏟아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는요, 쏟아 봐야 소용없어. 왜? 능선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안전지대가. 곡사포가 있어요. 우린 곡사포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 평야에서 이렇게 쫙 서로 쓰는 거예요. 쫙 병사들이. 그리고 와 하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기마병이 최고예요. 그다음 기갑부대 최고예요. 기갑부대 최고. 우리나라 오면 기갑부대 소용도 없어요. 보병이 최고예요. 보병이. 막 박격포 들고 막 이러냐? 들고 이게 최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와 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있어요? 이 병사들이 이렇게 300명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깨끼리 막 부딪혀 있잖아요. 이렇게. 야, 옆에 사람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네 동료가 죽는 거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련성. 이게 결련성이에요. 아니, 진짜 거기서 가져온 저 용어예요, 그게. 이 실질적 결련성이란 이 결련성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가져온 용어라니까요. 결련성이 뭐예요? 어깨 견자, 연결할 연자. 어깨가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이 결련성에서 어깨가 벌어져. 그럼 죽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실질적 결련성이란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뜻이죠. 그 처분하고 이 상대방이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걸 실질적 결연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헌법 27조 때문에 그래요.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 재판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야, 미안하다. 너 구제 못 해주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 구제가 없는 경우에도 그 권리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처의 이해관계의 태도는 뭐라 하냐면 그거를 처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거 처분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인데 그 인식은 시험 문제 안 내요. 이거 태도는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만 잘 쓰면 돼요. 근데 1, 2, 3, 4번은 어떻게 써요? 그건 가르쳐 드렸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서는 관련 법령을 처분의 근거 법규 이름을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처분의 근거 법규 쓰면서 그것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그 행위 이름을 써주면 돼. 그 행위, 즉 명당 공표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적 측면의 일방성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요. 답이. 그 다음에 그 행위, 명당 공표 행위와 상대방 대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이 뭐예요? 불이익으로서의 뭐? 명예훼손과 수치심 자극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법치행정을 이해관계 내 불이익을 구제해주지 아니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구제해 주어야 한다라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태도는 안 해도 돼요. 원리상 이걸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쓴다고 이거를.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처분문서가 2개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취소의 원고 적격, 그 다음에 취소의 피고 적격까지 나갈 거예요. 거기까지 갈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한 거 있으면 한번 스스로 공부해서 좀 그림도 그려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미리 배부자를 좀 읽어보고 오셔도 예습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바로 이제 1차가 끝나자마자 바로 쓰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로 쓰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1회차, 2회차, 7회에 걸쳐서 할 건데 1회차, 2회차, 3회차 할 때 누적적으로 계속 읽으면서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순간적으로 글쓰기가 바로 들어가서 행정쟁송법이 여러분 걸림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행정쟁송법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쟁송법처럼 쉬운 과목이 없어요. 어렵게 가르쳐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과목이 없어요.
답안 쓰기에. 그래서 이걸 잘 쓰시면은 바로 좋은 점수 얻어서 바로 패스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오실 때까지 진짜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누적적으로 꼭 복습하신 것을 권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